남편이 나 대신 비밀스러운 여자를 집에 들였다. 남편이 집 열쇠를 또 하나 만들어서 모르는 여자에게 줬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제자리에서 제 남편과 신혼부부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남편의 이상한 행동 시작. 결혼 8년 차 저희 부부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살아왔어요. 남편 준호 씨는 회사원이고 저는 집에서 프리랜서 일을 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회사 일이 바빠졌나 생각했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급하게 나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여보, 오늘도 늦나요? 제가 물어보면 프로젝트가 급해서. 미안해. 라며 서둘러 나가곤 했어요. 그의 표정엔 미안함보다는 어딘지 들뜬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그냥 일 때문이겠거니 넘어갔어요.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서 놓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가고 심지어 잠들 때도 휴대폰을 베개 밑에 숨겨 놓았어요. 왜 휴대폰을 그렇게 숨겨?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습관이야.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그러라고 해서. 라고 대답했어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평소엔 무던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셔츠를 사오고 향수도 바꿨어요. 회사 동료가 추천해줬어. 라고 했지만 제가 아는 남편의 동료들 중에 그런 센스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가장 이상했던 건 집안일에 대한 태도 변화였어요. 예전엔 집안일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 인테리어 좀 바꿔볼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에 없을 때를 자꾸 물어봤어요. 이번 주에 친정 갈 생각 없어?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평소라면 절대 먼저 제안하지 않을 말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친정에 가려고 하면 왜 자꾸 가려고 해? 라고 투덜거리던 사람이었거든요. 비밀 여성을 집으로 들이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대형마트에 갔다가 생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라면 남편이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는데 집 앞에 남편 차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준호 씨가 왜 벌써 집에? 하고 생각하며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TV 소리인가 싶어서 귀를 기울여 봤는데 분명히 실제 사람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웃음소리도 함께 들렸어요. 평소 저에게 들려주지 않는 진짜 즐거운 듯한 웃음소리였어요. 뭐지? 뭔가 이상한데?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열쇠를 조심스럽게 돌렸어요. 현관문을 살짝만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거실에서 남편과 한 여자가 소파에 앉아서 와인을 마시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의 여성이었어요. 제가 절대 입지 않을 만한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도 완벽했어요. 남편은 평소 집에서 보던 편안한 모습이 아니라 마치 데이트하는 사람처럼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정말 인테리어 센스가 좋으시네요. 이 집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요. 여자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요? 사실 제가 신경 써서 꾸민 거예요. 집은 편안해야 하잖아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집 인테리어는 제가 다 한 건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아이가 갑자기 엄마 화장실 하고 크게 말하는 바람에 들켜버렸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깜짝 놀라 제 쪽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벌써 왔어? 일찍 오네? 그 여자도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세요?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이분은 회사 동료 김지영 씨야. 업무 때문에 잠깐 들렀어. 남편이 서둘러 설명했어요. 하지만 회사 업무를 집에서 와인 마시며 한다고. 그것도 제가 없을 때를 노려서. 몰래 지켜본 아내의 충격. 그날 이후로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남편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됐어요. 아이들 학원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우리 집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그 여자를 봤어요. 지영 씨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녀가 우리 집 현관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숨어서 지켜보니 그녀는 마치 자기 집처럼 자연스럽게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우리 집 열쇠를 줬다니. 30분 후에 남편이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왔어요. 그리고 그는 집에 들어가면서 지영아 왔어? 하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지영아라고 반말로. 제가 뒷골목에 숨어서 창문 너머로 살펴보니 두 사람이 정말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었어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말이에요. 지영 씨는 제 에이프런을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서 편안하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저녁 준비됐어. 지영 씨가 남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라고. 고마워. 오늘도 수고했어.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마치 저와 남편이 나누던 일상적인 대화와 똑같았거든요. 아니, 더 다정하고 자연스러웠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영 씨가 제 침실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제 잠옷을 입고 나왔어요. 제 화장대에 앉아서 제 화장품으로 화장을 지우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남편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를 바라볼 때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밤 10시가 되자 지영 씨는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남편이 현관까지 배웅하며 내일 또 봐. 라고 말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제가 30분 후에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 오늘 회사 일찍 끝났어. 라고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그녀의 웃음 속 진실. 며칠 동안 계속 지켜본 결과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영 씨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마치 안주인처럼 생활하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제가 마트에 간 사이에 와서 집안 청소를 했어요. 제가 못한 곳까지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갔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고 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뭔가 특별하네. 맛있어. 라고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줄 알고 칭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날 요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제 물건들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거였어요. 제 향수, 제 화장품, 심지어 제 속옷까지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리에서 제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 아내는 어때? 의심하지 않아? 지영 씨가 물었어요. 걱정 없어. 워낙 순진해서 눈치를 못 채.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바빠서 나한테 관심도 별로 없어.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다행이네. 나는 이런 생활이 너무 좋아. 마치 진짜 신혼부부가 된 것 같아. 나도 그래. 집에 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 예전엔 집이 그냥 잠자는 곳이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겐 그냥 의무였던 거죠.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지영 씨가 물었어요. 글쎄, 일단 지금 상황이 좋잖아. 아이들 문제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을 보자. 남편이 대답했어요. 알았어. 하지만 나도 언제까지 이런 숨바꼭질을 할 수는 없어. 언젠가는 결정해야 할 거야. 알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들은 이미 제 모르게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그냥 제거해야 할 장애물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증거를 몰래 수집하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했어요. 들키면 모든 걸 부인할 게 뻔했거든요. 먼저 남편 휴대폰을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잠든 사이에 몰래 보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숫자였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작은 녹음기를 거실 화분 뒤에 숨겨 놓았어요. 그리고 몰래 카메라도 설치했어요. 인터넷에서 작고 눈에 안 띄는 걸로 주문해서 책장 사이에 숨겼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요. 지영 씨와 남편이 나누는 대화가 모두 녹음됐거든요. 사랑해, 준호야. 지영 씨가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지영아. 너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남편이 대답했어요. 정말? 어떻게 바뀌었는데? 예전엔 그냥 살아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대돼. 집에 와서 너를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나도 그래. 당신을 위해 요리하고 당신 옷을 빨아주고 당신과 함께 잠드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이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울음이 나왔어요. 제가 8년 동안 해온 일들을 다른 여자가 하면서 더 행복해하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얘기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준호야,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지영 씨가 물었어요. 글쎄, 일단은 내가 키워야지. 양육권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나도 엄마가 되는 거네. 응, 괜찮지? 물론이지. 아이들도 나한테 금방 적응할 거야. 엄마보다 내가 더 잘해줄 자신 있어. 제 아이들을 빼앗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진 증거도 확보했어요.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 지영 씨가 제 물건들을 사용하는 모습, 심지어 제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까지 모두 찍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해 봤어요. 지영 씨를 위한 선물들,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비, 호텔 사용료 등등. 우리 가게 돈으로 불륜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에게 털어놓는 아내. 증거를 모으고 나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 미정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미정아, 나 지금 완전히 미칠 것 같아. 카페에서 만난 미정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정이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짜? 준호 씨가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정말 모르겠더라. 그렇게 조용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8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속이고 있었어.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미정이는 완전히 분노했어요. 이 미친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그 여자도 정말 뻔뻔하네.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남의 남편이랑 그런 짓을 하다니. 더 화나는 건 내 물건들을 마음대로 써가면서 행복해한다는 거야. 심지어 내 아이들까지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더라고. 절대 안 돼. 우리 조카들을 그런 여자한테 맡길 수는 없어. 미정이는 즉시 행동을 취하자고 했어요. 언니, 지금 당장 이혼 소송 준비해야 해.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 애들이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 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어. 그런 아빠보다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야. 미정이 말이 맞았어요. 아이들이 나중에 이런 아빠를 보고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니 끔찍했어요. 그리고 언니 위자료도 엄청 받을 수 있을 거야. 혼인 파탄의 책임이 100% 남편한테 있잖아. 게다가 생활비까지 불륜에 사용했으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께 연락해 볼게. 가정사 전문이신데 정말 유능하셔. 상담 한번 받아봐. 미정이의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친구가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법률 상담과 대응 준비. 미정이가 소개해준 김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차분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었어요. 부인께서 수집하신 증거들을 보니까 이혼 소송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충분합니다. 배우자의 불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고 더구나 혼인 공동 재산을 불륜에 사용한 정황까지 있으니까요. 변호사님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시더니 추가로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도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과 그 여성이 함께 다닌 장소들의 카드 사용 내역도 정리해 보세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이 정도 명확한 증거라면 상당한 금액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대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어서 놀랐어요.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주양육자였고 아버지의 불정 행위가 명확하니까 양육권은 부인께서 가져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요. 변호사님은 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반반씩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남편분의 귀책 사유가 크니까 조금 더 유리하게 받으실 수도 있어요. 집, 예금, 주식 등을 모두 계산해 보니까 꽤 큰 금액이 나왔어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증거 정리와 법적 대응.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더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날짜별로 정리하고 사진과 녹음 파일들을 각각 제목을 붙여서 저장했어요. 특히 남편의 거짓말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봤어요. 3월 15일 회사 야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영 씨와 호텔에서 만남. 3월 22일 출장이라고 했지만 지영 씨와 제주도 여행. 4월 5일 마이너스 동료 생일이라며 늦게 들어왔지만 지영 씨와 데이트.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거짓말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도 깨달았어요. 은행 통장도 꼼꼼히 확인해 봤어요. 남편이 제 모르게 만든 통장이 있을까봐 신용정보원에서 본인 신용조회를 해봤더니 역시나 숨겨놓은 계좌가 있었어요. 이 미친놈이 정말. 그 계좌에는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마 저 몰래 모아둔 돈인 것 같았어요. 나중에 지영 씨와 새 출발하려고 모은 돈이었겠죠. 가장 화가 났던 건 아이들 교육비 통장에서 돈을 빼서 지영 씨에게 선물을 사준 거였어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 모은 돈을 불륜에 쓰다니. 변호사님께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렸어요. 정말 치밀하게 잘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승소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변호사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조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조정기일이 잡히면 연락드릴게요. 드디어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떨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남편의 거짓말 폭로. 드디어 그날이 왔다. 내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남편 앞에 증거들을 펼쳐놓은 그 순간.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이들이 방으로 올라간 뒤였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수주간의 준비가 나에게 이상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뭔데? 심각한 표정이네. 나는 준비해둔 파일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다. 사진들, 통화 기록, 신용카드 내역, 그리고 탐정이 촬영한 증거 자료들.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다. 이게 뭐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미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당신이 지난 6개월 동안 해온 일들이에요. 나는 각 증거물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 사진은 당신이 그녀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이건 당신들이 함께 쇼핑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건 당신이 그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 남편이 급히 변명하기 시작했다. 이건 오해야. 그냥 친구일 뿐이야. 회사 일로 호텔에 가고 회사 일로 속옷을 사주고 회사 일로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내나요?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남편은 머리를 감출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미안하다고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그 웃음은 차가웠다. 1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고 아이들에게 거짓말하고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는 미안하다고요?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 남편이 내게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다.
당신이 그녀와 있을 때 나는 여기서 당신 빨래를 하고 당신 밥을 차려주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녀와 웃고 있을 때 나는 왜 남편이 나를 피하는지 고민하고 있었고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녀와는 끝냈어. 이미 늦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변호사는 이미 선임했고 이혼 서류도 준비했어요. 내일 당신에게 전달될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후련함을 느꼈다. 더 이상 의심하고 추측할 필요가 없었다. 진실이 드러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가족과 친구에게 진실 알림. 다음 날 아침 가장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15살 딸과 13살 아들. 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었다. 엄마 아빠가 왜 소파에서 잤어? 딸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물었다. 그건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서야. 나는 아이들을 거실로 데려갔다. 남편도 함께 앉았다. 그의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부어 있었다. 엄마 아빠가 앞으로 함께 살지 않기로 했어.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이건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야. 아들이 먼저 반응했다. 이혼하는 거야? 그래. 남편이 힘없이 대답했다. 딸이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때문이야? 절대 아니야. 나는 딸을 꽉 안았다. 엄마 아빠 둘 다 너희를 엄청 사랑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상대로 격한 반응이었다. 뭐라고? 이혼? 아니 왜 갑자기? 어머니 죄송하지만 아들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증거도 다 있고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럼 용서하고 다시. 안 돼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시어머니와의 통화는 길고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녁에는 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엄마는 예상과 달리 차분하게 받아주셨다. 그래, 힘들었겠다. 엄마가 내일 가서 도와줄게. 괜찮아요, 엄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혼자 있으면 안 돼. 내가 가서 아이들도 돌봐주고 밥도 해줄게. 그날 밤 진아에게도 전화했다. 드디어 했구나. 응.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시원해. 당연하지. 이제 진짜 시작이야. 새로운 인생. 주변 사람들에게 소식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동네 엄마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 모두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었다. 법정에서 맞서는 아내. 3개월 후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다. 가정법원의 차가운 분위기가 내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남편과 그의 변호사가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화해를 원한다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시선을 피했다. 이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사건입니다. 내 변호사가 차분하게 시작했다. 원고는 15년간 성실히 가정을 지켜왔으나 피고의 불륜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증거 제출이 시작됐다. 사진들, 통화 기록, 카드 내역들이 하나씩 법정에 펼쳐졌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피고 측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물었다.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원고와의 화해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실수였을 뿐. 일시적인 실수라고요? 내가 참지 못하고 일어났다. 6개월 동안 계속된 관계가 일시적인 실수인가요? 변호사가 나를 진정시켰다. 하지만 내 분노는 정당했다. 증인 신문 시간이었다. 탐정이 증인으로 출석해 자세한 증언을 했다. 그의 증언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남편 측에서는 반박할 수 없었다.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판사가 계속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 집, 예금, 남편의 사업체 지분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내가 집안일만 하며 살았지만 그것도 나의 기여분이라는 게 인정받아야 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판사가 물었다. 저희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 변호사가 답했다. 실제로 아이들도 나와 함께 살겠다고 했다.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후 아이들도 아빠에게 실망했다. 법정에서 4시간을 보냈다. 긴장과 스트레스로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당당했다. 잘못한 건 내가 아니었으니까. 다음 주에 최종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판사가 선언했다. 법정을 나서면서 남편이 나에게 다가왔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나는 돌아보지 않고 답했다. 이미 당신이 끝낸 거예요. 친구들의 위로와 지지. 판결을 기다리는 일주일은 길고 답답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진아를 비롯한 친구들이 번갈아가며 나를 찾아왔다. 언니, 오늘은 우리가 밥 해줄게. 대학 동기 미영이가 재료를 잔뜩 사들고 왔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친구들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다. 결혼 후 소홀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나를 챙겨주다니. 사실 진짜 걱정했어. 진아가 말했다. 언니가 너무 남편한테만 매달려 사는 것 같았거든. 근데 이번 일로 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았어. 강하다기보다는 그냥 살아야 하니까. 나는 쓸쓸히 웃었다. 아니야, 진짜 대단해. 나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미영이가 고개를 저었다. 주말에는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모였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었다. 야, 너 옛날 그대로네. 전혀 안 늙었어. 옛날 반장이었던 수진이가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나이가 어디 안 가겠어. 아니야, 진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예뻐진 것 같아. 뭔가 당당해 보여.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 잊고 있던 내 모습들이 떠올랐다. 결혼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꿈 많고 웃음 많고 자신감 넘치던 그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 너 옛날에 연극부 했잖아. 기억나? 주인공 역할도 하고. 수진이가 말했다. 맞다. 그때 언니 진짜 멋있었는데. 무대에서 완전 빛났어. 진아가 거들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그런 시절도 있었지.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기하던 그때. 관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느꼈던 성취감.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미영이가 내 손을 잡았다. 늦은 게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간 후 나는 오랜만에 옷장 깊숙이 넣어둔 일기장을 꺼냈다. 결혼 전에 쓰던 일기였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때의 내 꿈들을 읽어봤다. 언젠가 나만의 카페를 열고 싶다.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공간. 연극 동아리에서 만난 사람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싶다. 여행도 많이 하고 싶다. 유럽의 작은 도시들을 걸어다니며 사진도 찍고. 모든 게 남편과의 결혼으로 미뤄졌고 결국 잊혀졌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새로운 삶의 다짐. 일주일 후 드디어 판결문을 받았다. 결과는 내가 바란 대로였다. 재산의 60%를 내가 가져갈 수 있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내게 주어졌다.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다. 축하해요. 정말 잘 싸우셨어요.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법정을 나서면서 느꼈던 해방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딸이 물었다. 잘 살 거야. 더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확신에 차서 답했다. 그날 저녁 나는 노트를 꺼내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째, 재산 정리와 새 집 알아보기. 이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얽혀 있었다.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고 싶었다. 둘째, 일자리 찾기. 15년 동안 전업주부였지만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결혼 전에는 회계 업무를 했었다. 자격증도 다시 취득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다. 셋째, 아이들과의 시간.
앞으로는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 남편 눈치를 보느라 아이들에게 소홀했던 부분들을 채워주고 싶었다. 넷째, 나만의 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취미들을 다시 찾고 싶었다. 책 읽기, 영화 감상, 여행. 그리고 언젠가는 그 카페도 열어보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새 집을 알아봤다. 아이들 학교에서 너무 멀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기분을 낼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다. 이 집 어때? 햇살도 잘 들고 아이들 방도 넓고. 중개업소 직원이 추천해준 집이었다. 실제로 가보니 마음에 들었다. 거실이 넓고 작은 정원도 있었다. 무엇보다 이전 집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좋네요. 계약 진행해주세요. 아이들도 새 집을 보고는 좋아했다. 특히 아들은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된다며 신이 났다. 엄마,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딸이 물었다. 그래.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사 준비를 하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다. 결혼 사진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대부분 버렸다.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혼자 모았던 책들, 옛날 일기장들, 친구들과의 사진들은 소중히 챙겼다. 이런 것들이 진짜 내 것이었다. 평화로운 일상 회복. 6개월 후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다. 새 집, 새 직장, 그리고 새로운 나.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예전에는 남편 먼저 깨워주고 아침 준비해주고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었다. 아이들아, 일어나야지. 아이들 방에 들어가 커튼을 열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엄마 아침. 아들이 기지개를 켰다. 요즘 아이들이 더 밝아진 것 같았다. 집안 분위기가 무겁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자유로워진 것 같았다. 간단한 아침을 먹으며 오늘 계획을 세웠다. 회계 사무소에서 일한 지 3개월째, 일에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바깥 세상과 만나니까 활력이 생겼다. 엄마, 오늘 늦을까? 딸이 물었다. 아니야, 일찍 들어와서 같이 영화 보자. 요즘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남편 눈치 보느라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내 아이들에게만 신경 쓸 수 있었다.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다. 언니, 오늘도 예쁘네요. 막내 직원이 말했다. 고마워. 너도 예쁘다. 일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다.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내가 번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있다는 게 뿌듯했다. 점심시간에 진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새로 생긴 카페 가보자. 좋아. 회사에서 6시에 끝나니까 7시에 만날까? 예전이었다면 남편 저녁 준비 때문에 친구 만나는 것도 눈치 봤을 텐데 이제는 자유롭게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 오후에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다. 중소기업 회계 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제안을 했고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게 진행하죠.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았다. 집에서만 살 때는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발견하고 있었다. 퇴근길에 아이들 간식을 샀다. 요즘 아들이 초콜릿을 좋아해서 새로 나온 제품을 골랐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행복이었다. 집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엄마 왔다. 응, 간식도 사왔어. 저녁을 간단히 먹고 진아를 만나러 나갔다. 새로 생긴 카페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내가 언젠가 열고 싶다고 했던 그런 느낌이었다. 여기 정말 예쁘다. 진아가 둘러보며 말했다. 나도 언젠가 이런 곳 열어보고 싶어. 진짜? 그럼 준비해봐. 지금 번 돈 모아서.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다. 차근차근 준비하면 언젠가는 가능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잠든 아이들을 확인했다. 딸은 책을 덮지도 못하고 잠들어 있었다. 조용히 책을 치워주고 이불을 덮어줬다. 내 방에 돌아와 하루를 정리했다.
일기를 쓰는 습관도 다시 생겼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일도 잘 되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나 자신도 점점 단단해지는 것 같다. 예전에 나는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나 혼자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아니, 더 잘 살고 있다. 창문 밖을 보니 달이 밝았다. 새로운 집의 창문으로 보는 달은 더 밝고 아름다워 보였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냥 나였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회계사이자 친구들의 친구이자 꿈을 가진 여자였다.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진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루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었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행복한 나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되었다.